자, 정육각형 문제입니다.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라고 나와 있어요. 루트 2라고 나와 있고요. 자, 한 변의 길이에다 3등분을 때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정사각형을 하나씩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사실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구하기가 쉽죠. 정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였었으니까 그걸 3분의 1로 취하면 이 녀석이 대각선이 되는데 걔를 루트 2분의 1로 줄이면 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되고 그럼 곱하기 4를 때리면 정사각형의 둘레가 되는데 그런 게 몇 개 있다고 지금 보니까 6개가 있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초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3분의 1이고 여기 4분의 1이고 여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랬었는데 그림을 조금 더 바꿔야 되겠네요. 약간 더 커야 되겠습니다. 약간 더 커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알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또 뭘 돌릴 거냐면 여기다가 또 정육각형을 때려줄 겁니다. 여기도 뭐 하다 보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이만큼 튀어나온 사각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들겠다고 다시 정육각형을 다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그림을 그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조선을 그렸었으면 좋겠다고? 중심에서 연결을 하세요. 중심에서 연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중심에서 연결하면 이렇게 됐었던 녀석이잖아요. 이것도 뭐야? 이것도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습니다.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으니까 길이비를 구하자면 원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였었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였다고? 루트 2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정육각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새롭게 만들어진 정육각형 입장에서도 요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 길이가 루트 2였었으면 요 길이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였을 것이고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2분의 루트 6이었겠죠. 알겠죠? 2분의 루트 6이었는데 2분의 루트 6이었는데 거기서 뭘 뺐어요? 이게 2분의 루트이고 이게 4분의 루트니까 4분의 루트 1을 빼준 거지. 맞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4분의 루트 1을 빼준 겁니다. 그 남은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인데 이게 뭐가 됐다는 거야? 새로운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됐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 길이가 이 길이로 줄어든 거니까 그것이 하나의 공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1 빼면 이게 바로 뭐가 나온다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실제로 식 자체는 금방 바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보는 보조선과 계산한 흔적 말고는 없습니다. 한 줄로 끝나는 문제죠. 자, 그런 케이스고요. 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좀 더 확인해 가보도록 하시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이 있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이라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구할 거예요. 초항을 구하는 거든 공비를 구하는 거든 가장 급선무가 뭐예요? 딱 하나. 이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솔직히 이 변의 길이에서 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을 거고 이 길이 대신 이 길이가 A라고 했었을 때 이 A가 얼마인지만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돼? 초항도 구할 수가 있고 공비도 구하기가 되게 쉬워지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A를 구하는 거로 좁혀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역시 어떤 보조선을 그어주면 좋을까? 요런 보조선을 그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선은 이어져도 중심이 연결되고 중심이 연결되는 걸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다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길이가 4였기 때문에 특수각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4고 4였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끼리 통과해서 가다 보면 이 대각선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수직이 등분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4가 돼서 여기 길이가 2가 됩니다. 근데 원래 여기도 4였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2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4였으니까 이 길이가 2라는 얘기는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 2가 됩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정육각형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서 계산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건 2대 4니까 비율이 뭐 2대 1이었겠죠. 알겠죠? 뭐 그런 식으로 값이 나오면서 이 길이를 구하는데 편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육각형이 나오면 항상 뭘 잊지 말라고? 중심과 끝점을 연결해서 그 선의 길이 역시 한 변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가 나온다라는 점을 활용하시는 게 정육각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그려놨네요. 3등분한 점, 이게 3등분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3등분이었는데 3등분한 점을 동그라미를 그렸었어요. 알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또 여기다가 뭘 그리기로 했다고? 정육각형을 그리기로 했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육각형을 그리기로 했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한 변의 길이가 6이었었으니까 2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중심이랑 연결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이게 3이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3 루트 3이 되지 않겠습니까? 3 루트 3이 되는데 반지름이 1을 뺐으니까 이 길이 뭐가 돼요? 3 루트 3 빼기 1이 된다고요. 한 변의 길이가 6이었던 녀석이 뭐로 바뀌었다고? 3 루트 3 빼기 1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심까지 연결하는 이 선의 길이를 구해나가는 게 매우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변의 길이가 6이었던 녀석이 3분의 루트 3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 등비급수의 공비가 되는 거죠. 알겠죠? 특히나 넓이니까 넓이면 제곱해 주시면 되겠고. 이해 가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 초항은 원의 넓이가 애초에 파이였으니까 파이 녀석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었다.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항상 중심과 연결한 선들을 꼭 그려서 문제를 푼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여전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형 사이에다가 육각형을 잘 끼워 넣어서 그 와중에 호도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푸는 과정은 사실상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2인 정육각형입니다. 정육각형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나는 모르겠고 일단 이런 보조선을 긋습니다. 알겠죠? 이런 보조선을 긋고 나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한 변의 길이가 이 녀석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이렇게 돌린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텐데 솔직히 이 녀석의 초항 넓이를 구해 나가는 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죠? 부채꼴에서 활꼴 넓이 얻어가지고 활꼴 넓이 2개 해주고 삼각형 하나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초항 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뭐야? 공비 구하는 거였죠. 공비. 근데 공비는 어떻게 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겠다고요? 지금 정육각형을 살짝 집어넣을 겁니다. 알겠죠? 정육각형을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다 보면 얘하고 평행한 선이 만들어지겠죠. 평행한 선에 여기 똑같이 닿아줘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해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분명히 접점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때 아까 뭘 그었었죠? 여기서 이런 선들도 그으면 도움이 된다 그랬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저 이걸 그어주시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겠죠. 얘가 바로 닿는 순간이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요. 알겠죠? 이렇게 될 테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육각형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정육각형이 그려지게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즉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다고요? 한 변의 길이가 2였었으니까 이 길이도 2였으면 이 길이는 뭐가 된다고? 1에다가 루트 3에다가 2루트 3이 됐겠죠? 2루트 3이었는데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2루트 3에서 2를 뺀 녀석으로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2루트 3에서 2를 뺀 녀석으로 줄어들더라. 이게 뭐가 된다고? 비율, 닮은 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다 심플하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중심선을 긋고 이런 보조선들을 그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 와중에 여기서 요 선들 같은 대각선들 같은 경우도 그어 놓으시면 1대 몇이야? 루트 3의 비율이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아시겠죠? 사실 제가 작년에 기하 수업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것도 알아놓으라고 하긴 했어요. 이 한 변의 길이가 r일 때 이 길이가 루트 3r이면 그냥 루트 3r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삼각형을 이룰 수 있는 60도가 되는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기하에서는 다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하를 안 하다 보니까 기하 실력이 작년 학생들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나 여전히 등비급수와 기하 혹은 삼각함수과 기하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기초 기하 정도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놓으시는 게 맞고 한 번 더 가볼게요. 7번, 8번들도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빨리 보세요. 7번 문제도 있었어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다고요? 한 변의 길이가 2 녀석이 이렇게 있었고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박혀 있어서 지네끼리 정육각형이 다시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되게 쉬운 게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여기도 R이면 여기도 R이어야 중심을 만날 거 아닙니까? 알겠죠? 중심을 만날 거. 여기가 중심일 거고 근데 여기도 이 길이도 R이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 1이고 이게 뭐야? 루트 3인데 루트 3이 몇이라고? 3R이 된다. 알겠죠? 루트 3이 바로 3R이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R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8번 문항입니다. 8번 문항도 45도로 자르라고 나와 있었어요. 45도로 자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을 이렇게 그었는데 60도로 잘라가지고 자르서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 30도 여기가 30도 60도로 잘라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45도 이렇게 그어주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럼 뭐라고 보조선을 표현해 주면 돼요? 45도의 특수한 경우 A가 되면 뭐가 되면 돼? 루트 3A가 되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루트 3A가 뭐가 된다고? 그게 새로운 원래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A는 얼마로 줄어들었다고? 1 더하기 루트 3분의 다시 새로운 원이 어디서 만들어지니?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2. 이게 바로 뭐가 될 거라고? 공비가 될 거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 문제마다 정육각형의 중심선이랑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8번 같은 경우나 7번 같은 경우는 이미 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연결할 생각이 좀 더 자연스럽게 떠오르긴 하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시면 훨씬 더 쉽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오케이.